여보세요? 콘텐츠 끝났어. 아, 그랬어. 아빠가 집 갈 거거든? 왜 엄마가 줬단 말이야? 엄마가 오늘 조금 늦어서 얼른 끝내고 우리 보러 갈게. 알겠어. 안녕, 사랑해. 타이밍이 자존감 얘기하고 있는데 아기가 전화가 왔잖아요. 자존감의 근간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거든요. 우리 아기 지금 보면은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막 떼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 높은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깨닫고 나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됐거든요. 결정적으로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 혹시 원장님은 자존감이 높으신 편이신가요? 저는 예전에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았었어요. 자존감이 낮다라고 맨날 말하고 다니고 요즘엔 상당히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자존감이 어느 순간 되게 많이 높아진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요즘 사람들이 자존감 그 단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SNS상에서도 자존감 올리는 거 아니면 자존감 떨어졌어 이런 게 많은데 혹시 그런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SNS가 엄청 발달하면서 옛날 같으면 절대 접하지 못할 신세계 같은 그런 모습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내 자신은 좀 초라한 것 같고 왠지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하락하고 이러면서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자존감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인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나요. 근데 친구가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쟤 눈이 나빠졌나? 요즘 막 찡그리고 보더니 쟤 안경 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날 보고도 못 본 채 하네.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했네? 다음부터 잘해야지. 이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자존감이 약하면 나는 역시 바보 멍청이야. 또 실수했네. 그러면 상사가 나를 또 어떻게 볼까? 나를 완전 XX 취급하겠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면 집중을 잘 못해서 또 실수하고 결국에 업무 효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직장 생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일들이 막 쌓이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자신감 떨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혼자 있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말투마다 자책을 한다든지 자기 비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잘못했네. 나는 역시 바보 병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원인을 따져보기보다는 일단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이거 다 내 문제야. 이런 식으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들의 시선에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자꾸 거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의 눈치와 시선을 너무 많이 살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숫자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이미 틀렸어. 1등도 못하고 5등밖에 못했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야. 누구는 연봉이 1억인데 나는 연봉이 2천만 원이야. 나는 너무너무 패배자야. 이런 식으로 숫자와 등급에 엄청 목을 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보다 숫자가 높은 등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보면은 한없이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하고요. 반대로 나보다 숫자가 더 안 좋다든지 소위 등급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우월감을 느끼고 또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기가 또 쉽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비난이나 거절에 굉장히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가 일론 머스크한테 왜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요? 신발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던데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누가 이런 말을 일론 머스크한테 했다고 볼게요. 그럼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까요? 귓등으로도 안 듣겠죠. 왜? 나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가난하게 보나 내 옷차림을 가지고 무시하나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최근에 실직을 하고 가진 돈을 다 써서 이제는 정말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근근히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요즘 왜 이렇게 좀 먹는 것도 시원찮아 보이고 싸구려 옷만 입는 것 같고 요즘 좀 경제적으로 안 좋아요?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할 거거든요. 즉 타인이 비난하거나 날 안 좋게 말하거나 할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격하게 반응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것 좀 해줄래요? 뭐 했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존감 건강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면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은 지난번에 누가 한 부탁은 들어줬는데 내가 한 부탁은 딱 매몰차게 거절하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내가 이 사람보다 가진 게 적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지금 내 부탁도 안 들어주고 무시하나? 막 그렇게 화가 나는 거 이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불안과 긴장을 아주 자주 느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긴장되고 그러다 보면 막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또는 머릿속이 막 하얘져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식의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도 내가 가진 역량보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발휘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점점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내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나는 역시 내가 이번에도 또 일을 망쳤어. 역시 나는 실력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인정에 엄청 집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유튜버지만 좋아요 개수를 본다든지 조회수를 계속 확인한다든지 구독자 수를 막 계속 확인하고 비교한다든지 또는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를 누르는지 계속 그거에 목을 맨다든지 또 악플이 달리면 그거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정말 내가 쓰레기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나? 이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의 인정이나 평판에 너무너무 목숨을 걸고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다. 이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난 자존감 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내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거는 1차적으로 부모거든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형성을 해요. 예를 들어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거를 가지고 부모들이 너는 왜 또 실수하냐? 잘했어야지.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 아이들은 나는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게 1년, 3년, 10년 이렇게 쌓여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변할 수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옛날에는 10번 중에 한 번 실수한 거에만 엄청 혼나고 책망을 듣고 했었는데 9번을 되게 잘했었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즉 내가 한 번은 실수했지만 9번은 성공했구나. 옛날에는 한 개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3개나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자존감을 점차 회복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100년을 살았다가 하늘나라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에 점 하나 찍고 가는 것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잘날 게 하나도 없는 게 도리어 그게 맞는 거고 다람쥐, 고양이, 저 큰 은행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진짜 얻고 나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마치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나는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기대가 지나치게 높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삶이. 예를 들어 다람쥐가 나무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도토리 먹으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처럼 나무가 비바람이 오면 그걸 견디고 따뜻한 날씨가 오면 또 그거를 되게 반기고 은행을 맺고 하는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내가 내 삶을 그냥 살아나가고 이런 게 그냥 내 삶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점차 자존감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대자연의 아주 극히 일부 미물인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라든지 지나치게 너무 높은 기준을 스스로한테 제시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징이 자동 반사적으로 자책하게 되거든요. 난 진짜 바보 병신이야, 이런 식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사고가 이어지는데 이걸 딱 중단해야 됩니다. 그걸 딱 끊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 또 잘하면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다독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에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너무 높은 기준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마라톤을 뛰겠다 하면서 2달 뒤에 풀마라톤을 막 등록을 해놓고 결국에 완주하지 못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역시 의지박약이야, 2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풀마라톤 결국 완주하지 못했어, 이러면서 막 자기 비난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2달 뒤에는 5km까지는 한 번에 뛸 거야, 또는 10km까지는 내가 한번 뛰어봐야지 하면서 목표를 현실 가능하게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쪼개서 한 달 뒤에는 5km까지 뛸 거야.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는 1km, 2주일 뒤엔 2km 이렇게 한번 뛰어볼까? 이런 식으로 쪼개서 조금씩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잡아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밤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내가 잘했던 일을 한번 한 가지라도 매일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친구한테 조언을 해서 누구가 되게 고마워했다,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좋은 위로와 격려가 되어준 거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내가 어제는 계단 오르기를 4층까지밖에 못했는데 내가 오늘은 계단 오르기를 6층까지 했어. 그 이제 발전한 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오늘 잘한 일, 그리고 내가 예전보다 발전한 일, 이런 거를 꼭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적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타인의 칭찬, 인정, 관심 이런 것보다 내 자신의 만족의 기준을 옮기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유튜브 올렸는데 몇만 뷰가 나왔는지,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좋은 댓글이 달렸는지 이런 거에 자꾸 막 집착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즐겁게 이 영상을 만들었느냐, 정말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충실하게 잘 전달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기분과 생각과 만족, 느낌의 기준을 두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거기서 울어라, 그 뜻이 아니고요. 조곤조곤 내 감정과 생각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자꾸 나한테 부담스러운 부탁을 자꾸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나 이거 들어주기 싫은데 이 부탁도 들어줘야 되네, 근데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저 사람이 또 나를 되게 성격 안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 이러면서 겉으로는 네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속으로는 또 막 울분을 쌓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거절을 부드럽고 단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씨, 제가 진짜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이런 할 일이 좀 많아서 오늘은 그 부탁 들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적절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교를 하면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는 거거든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내 자신의 과거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즉 내가 한 달 전보다 일주일 전보다 발전했느냐, 더 좋아진 면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되게 기록해두고 기뻐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이유로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도 또 깨닫고,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감사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형편이 좋고 뛰어나고 실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비교하시기보다는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떻게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스스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말 죄송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댄스 끝났어? 그랬어. 아빠가 이제 갈 거거든? 왜 엄마가 더 좋단 말이야? 엄마가 오늘 조금 늦어서 엄마가 얼른 끝내고 우리 보러 갈게. 알겠어. 안녕. 안녕, 사랑해. 또 사랑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네. 타이밍이 이제 자존감 얘기하고 있는데 아기가 전화가 왔잖아요. 자존감의 근간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기 지금 보면은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엄마 왜 안 와? 나 데리러 와야지. 그래서 아빠가 할 거야. 싫어. 엄마가 더 좋단 말이야. 자기 의견도 정확하게 피력하고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 요구도 당당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 이래서 오늘 늦게 갈 거야 그랬더니 그럼 그렇다고 또 막 떼쓰지 않거든요. 이게 또 건강한 애들 특징이에요. 알았어. 왜냐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엄마가 오늘 나를 데리러 못 오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지금은 아쉽지만 다음에 또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준다고 하겠지. 이 자존감 높은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안감이 교차하는 거죠. 되게 성공했다.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게 화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육을 책으로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분명하고, 쉽게 말해서 자존감이 낮은 거, 이 영역에. 나는 좋은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양육을 하기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막 잘못을 하고 난동을 부려. 그랬을 때 자존감이 높은 엄마들은 저놈의 새끼 하고 끝이에요. 저놈의 새끼 성격 봐라 이러고 끝인데, 저 같은 엄마들은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런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존감이 높아졌다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녀가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 금수저,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내 애가 건강하게 잘 자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하던 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느 날 포르쉐를 몰고 한강뷰 자기 아파트를 가. 너무 뿌듯할 것 같거든.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아까 이전에 비해서 자존감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저도 아직도 뿌리 깊이 자존감이 낮은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굉장히 힘들고 또 좌절감을 느끼고 자꾸 남이랑 비교하게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신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존감에 관하여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는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